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황의 도산 12곡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먼저 참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보시면요. 해제해 보시면 이황이 벼슬을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와 도산소원에서 후진을, 그러니까 후학들을 그 제자들을 양성할 때 지은 작품으로요. 언지육곡과 뜻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내용, 언학, 학문에 대한 내용 6곡, 총 합해서 몇 수? 총 12수로 구성된, 그래서 12곡입니다. 도산 12곡. 12수로 구성된 강호가도의 대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연시조에 해당하겠고요. 예찬적이면서 회고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에서는 뭐 이제 각 장마다 설명을 하겠지만요. 그 대구법과 연세법과 서리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각 수마다 그건 작품 정리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제는 자연에서 묻혀 살고 싶은 소망과 자, 주로 자연에서 묻혀 살고 싶은 소망이라고 하면 이제 뭐 보통 언지 쪽에서 많이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학문 수양의 길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는 언학 6곡 뒤에 언학 6곡에서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강호가도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작품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지워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최초의 연시조는요. 요건 좀 이렇게 지우시고요. 지워버리시고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전에 작품에서도 공부했지만요.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는 강호사 시사에 해당하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강호가도의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강호가도의 대표작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본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 1곡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오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오 하물며 천석광을 고쳐 무슨 말이오 라고 했는데요. 이 언지 일에서는요 주로 자연에 묻혀 사는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묻혀 사는 생활.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는가?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뭐 모든 걸 다 초월한 그런 달관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는 달관적 태도. 우선 대구법 사용됐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하리오 뭐뭐 하리오라고 해서 서리적인 묻는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서리법 사용됐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초야우생이라는 말이 있죠. 이 초야우생은 자신을 겸손히 이르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겸손히 이르는 말.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초야우생이 자 그 시골에 묻혀 사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 자신을 겸손하게 미루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다 어떠하리오.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 사는 거. 이렇다라는 거는요. 자연을 벗삼아 사는 삶을 얘기하죠. 자연을 벗삼아 사는 삶. 이렇게 산들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서도 어떠하리오라고 이렇게 가군적인 요소가 있죠. 요 끝에도 또 하리오 있죠. 가군적인 요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 묻혀 사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산들, 자연을 벌삼아 산다고 한들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종장의 첫 구석자 시켜주죠. 천석고왕을 고쳐 무슨 하리오. 천석고왕. 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처럼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처럼 깊었다. 깊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같은 말로 연하고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에서는요.
하물며 천석광을 고쳐 무슨 말이오? 이 부분 전체에서는요. 노란 표시로 한 이 부분 전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났죠.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언지 첫 번째 7곡을 살펴봤고요. 그 2, 3, 4, 5, 6, 7, 8은 생략이 됐고 아홉 번째 곡 9곡인데요. 언악 3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언악이 1부터 6까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언악의 세 번째 곡, 그래서 9곡이 되겠습니다. 1에서 6곡까지가 언지라면 7에서 12곡까지가 언악이 되겠죠. 그 중에서 세 번째 거니까 9곡, 아홉 번째 그 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9곡에서는 그 앞 조상들, 성현들의 그런 어떤 그 학문 수양을 본받겠다는 다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성현의 학문 수양을 본받겠다는 다짐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 자, 여기서 고인은 옛고의 사람인 옛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직역을 하면 여기에서는요. 학문적 업적이 높은 성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학문적 업적이 높은 성현.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 그 사람들을 보고 싶어도 난 볼 수가 없고 그 사람들 또한 나를 볼 수도 없는데 라고 했죠.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이 부분에선 두 문장이 대구를 이루고 있죠. 고인을 못 뵈도 여던 길 앞에 있네. 고인을 만나지 못해도 가던 길이 앞에 있네. 자, 여기서 여던 길이라는 게 있죠. 이 여던 길은요. 학문의 길, 학문수양의 길. 학문의 길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곧 성현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죠. 성현의 가르침. 고인을 못 빼던 여던 길이 앞에 있네. 여던 길이 앞에 있거든. 가던 길이 앞에 있는데 아니냐고 어떨고 아니 가고 어찌할 것인가. 이 말은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바로 옛 성현의 가르침을 본받고 살겠다는 다짐. 그래서 곧 진리탐구에 힘쓰겠다는 다짐. 진리탐구 또는 학문수양에 진리탐구에 힘쓰겠다는 또는 학문수양에 힘쓰겠다는 다짐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참고로 이 부분을 좀 놓고 보시면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빼, 고인을 못 빼도 여던 길 앞에 있네, 여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떨고. 말 문장의 각 초장, 중장, 종장의 끝부분을 말 꼬리를 물고 있죠. 뭐 원숭이 엉덩이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면 길어, 기름은 기차. 뭐 이런 그 동요도 있는데요. 이것처럼 앞말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 장에서는요, 바로 연쇄법이 사용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쇄법. 연쇄법이 사용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건 없으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던 길이라는 건 바로 학문의 길, 성현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가던 길이 앞에 있는데 아니 가고 어쩔 것인가 이 부분에선 진리탐구에 힘쓰겠다는 다짐이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진리탐구에 힘쓰겠다. 이런 다짐. 자, 그럼 10번째 곡 언학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여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 동안이나 버려두고 자, 당시에 가던 길, 여기 당시엔 여던 길이라고 했는데요. 당시에 가던 길이라는 건 자기 수양과 학문 연구에 힘쓰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수양과 학문 연구에 힘쓰던 시절을 얘기하죠. 그런 시절을 버려두고 그 말은 학문 수양과 자기 수양과 학문 연구를
등한시했다는 얘기죠. 몇 해를 버려두고 라고 했죠. 여기서 여던 길도 역시 학문 연구, 학문 수양의 길을 상징하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몇 해를 버려두고 이 몇 해 동안은 버려뒀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학문 연구를 등한시하고 뭘 했냐면 세속에 나가 벼슬길에 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벼슬살이를 하던 시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 어디가 다니다가 어디라는 건 어디로 갔습니까? 세속의 그 부귀영화를 쫓아 벼슬길로 나간 거죠. 여기서는 벼슬길을 얘기하고요.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 그래서 요 두 행, 초장과 중장에서는요. 벼슬살이에 대한 반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벼슬살이라는 것은 곧 세속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세속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던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요. 학문 연구와 자기 수양을 등한시했던 그런 시절에 좀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돌아왔나니, 이제야 이제 돌아왔다는 건 학문 수양과 자기 수양과 학문 연구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이제야 돌아오라니라고 했는데 돌아오나니 어디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까? 학문 수양의 길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학문 연구의 길로. 학문 연구, 자기 수양의 길로 돌아옴을 의미하죠. 연대 마음 마로리, 연대,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마로리. 연대라는 것은 곧 뭡니까? 여기서도 역시 벼슬길, 세속의 부귀공명을 상징하는 거죠. 다른 데 마음 두지 말리라고 해서 이 종장 부분은요, 종장 부분 전체는 학문 정진의 다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학문 정진의 다짐. 좀 직설적인 표현이 드러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곡, 우선 12곡은 생략되어 있고요. 이 교환 교재 내에서 11곡이 나와 있는데요. 언학 다섯 번째에 해당하죠. 이 부분은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시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1곡 부분은.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는 자연을 예찬하고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표현한 시조처럼 보이지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문 수양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노래한 시조라고 시조, 학문 수양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어떤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자연 예찬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연 예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 그럼 왜 그런지 어떻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청사는 어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순한 어때하여 주야에 그띠아니 난고. 자, 청사는 어찌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푸르르고 유수 흐르는 물은 어찌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가. 청산과 유수를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했는데요. 이 동그라미 한 것들은 여기다가 안 하고요. 이쪽에다 할게요. 그건 주제를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이 청산과 유수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한 이 부분들은요. 모두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을 지닌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죠? 청사는 어찌해서 만고에 오랜 세월을 푸르르고 유수, 흐르는 물은 어찌해서 주야, 밤낮으로 저렇게 그치지 않고 흐르는가. 그래서 우선 초장, 중장 전체에서 대구법 사용됐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리도 그치지 마라. 우리도 저 청산과 유수처럼 그렇게 그치지 말고 변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오랜 세월 계속 오랜 세월 푸르고 푸르리라 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청산과 유수처럼 그렇게 닮아가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여기에는 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청산과 유수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저렇게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학문의 뜻을 뒀다면 끝까지 저 청산과 유수의 속성을 본받아서 학문에 끝까지 정진하겠다는 그 자세를 표현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마지막에 만고상청호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 전체는요. 학문 수양의 의지를 결의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 수양에 정진하겠다
라고 해서 청산과 유수의 속성을 본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요, 학문 수양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학문 수양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뭐 다에서는 주제를 선생님 그 다란 10곡을 이게 주제를 정리를 안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학문 수양에 전념할 것을 결의한 거죠. 학문 수양에 전념할 것을 결의. 뭐가요? 이 10곡 부분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산 12곡에 총 12곡 중에서 4곡만 대표적인 걸 좀 공부를 했는데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 작품들이니까요. 여러분들 특히 잘 기억해 두시고요. 11곡하고 9곡과 11곡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습 잘 하시고요. 완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